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다. 지금 레알이 클럽 월드컵을 치르면서 많은 레알 팬분들이 경기를 보고 계실 텐데 그 팬분들의 눈에 가장 띄는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곤살로 가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선수가 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곤살로 가르시아는 누구인가? 2004년생 21세 마드리드주 마드리드 출생이고요. 신장은 182cm 오른발잡이입니다. 근데 이 프로필도 프로필인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까지의 성적이죠. 이번 클럽 월드컵 레알의 모든 경기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릴랄전 1골, 그 다음 파추카전 1어시, 짤츠부르크전 1골, 그 다음 가장 최근이었던 유벤투스전에서도 1골을 넣었죠. 즉 지금까지 4경기 3골 1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들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들이 곤살로 가르시아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새로운 슈퍼스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의 클럽 월드컵 돌파구가 된 새로운 스타 곤살로 가르시아의 등장. 이런 칭찬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에 대해서 감독인 알론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놀란 인터뷰였는데 알론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전형적인 9번이다. 움직임이 좋다. 그걸 보고 있으면 라울을 떠올리게 된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라울이라고 한다면 과거 레알의 간판 스타 중 하나였죠.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뛰어난 위치 선정이라든지 감각적인 공격 능력, 기회가 났을 때 그런 지능적인 축구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우리 팀이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을 때 최전방 제일 위보다는 그보다 살짝 아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컨 스트라이커, 그 자리에서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공격수였습니다. 야, 이게 이제 21살이 된 어린 선수한테는 굉장한 칭찬이죠. 물론 이게 그 어린 선수를 좀 북돋아주는, 치열업 시켜주는 그런 목적의 칭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알론소가 그냥 한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술가인 알론소가 보기에 곤살로 가르시아의 어떤 부분이 과거의 라울을 떠올리게 만들고 자신을 좀 만족스럽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아직 팀 초창기라 알론소가 여러 가지 전술이나 시스템을 실험하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의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3-4-1-2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후방에 백스리, 가운데 4명,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포켓 공간에 주드 벨링엄, 그 앞에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를 투톱으로 쓰죠. 이 3-4-1-1을 쓰면서 양쪽 윙백들은 후방의 볼 소유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넓게 공격적으로 뛰어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중간 벨링엄이랑 투톱의 하나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이에요. 상대 포켓에 있는 벨링엄은 선발 포메이션상으로는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지만 주로 오른쪽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이 하프스페이스 인근이죠. 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투톱이라고 해서 중앙의 박스 인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예전 윙으로 나왔을 때도 본인이 참 좋아했던 그 자리죠. 그러면서 중앙 공간은 곤살로 가르시아가 채워주는, 즉 후방의 백스리, 가운데 2명, 벌려있는 윙백, 양쪽 하프스페이스를 차지하는 2명, 그리고 가운데 스트라이커, 알론소판 3-2-4-1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선수들의 움직임만 봐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벨링엄은 오른쪽으로 빠지고 비니시우스는 또 왼쪽으로 빠지고 양쪽 윙백대로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 공격 가담하고 후방에 있는 하이선도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위치 자체가 포지션 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곤살로 가르시아에게 상황이 났을 때 명확한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까 알론소의 그 말 곤살로는 기회를 기다리고 활용할 줄 아는 9번이다.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곤살로 가르시아는 4경기 3골을 넣었고요. XG값 2.05를 훨씬 웃도는 골 기대값보다 높은 득점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0.8득점이죠. 이게 물론 4경기밖에 안 돼서 전체 표본이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좋은 수치인 건 맞습니다.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유효 슈팅 비율이거든요. 경기당 슈팅을 2.3개를 때렸는데 그 가운데 유효 슈팅이 평균 1.5개로 연결됐어요. 즉 전체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66%나 됐다. 즉 곤살로 가르시아라는 선수는 슈팅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선수가 아니라 주위 동료들이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그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선수, 혹은 그 득점에 준하는 유효 슈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빅찬스를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다. 이렇기 때문에 알론소가 기회를 기다리고 활용할 줄 아는 9번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번 대회 곤살로 가르시아의 공격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레알의 후방 볼 전개 상황입니다. 최후방에서 볼을 빼주는데 앞쪽에 있던 곤살로 가르시아가 이걸 받아줘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상대 진영으로 전진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아릴랄의 압박 자원들이 모여들으면서 곤살로 가르시아의 전진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데 곤살로가 이걸 뺏기지 않고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앞쪽에 있던 비니시우스한테 볼을 연결해줘요. 곤살로한테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는 같이 올라오는 발베르데에게, 이걸 또 발베르데는 측면으로 뛰어가고 있는 호드리구에게 볼을 연결해주죠. 그리고 이 패스워크의 시발점이 되었던 선수 곤살로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방향으로 쭉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을 잡은 호드리구가 박스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에 이렇게 상대 라인을 타고 절묘하게 들어오고 있는 곤살로 가르시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후 호드리구의 패스를 받은 곤살로 가르시아가 이걸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레알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상대의 압박에 눌리지 않는 뛰어난 전진성,
그리고 주변 동료한테 그 볼을 넘겨준 다음에 본인은 상대 라인을 뚫고 지나갈 기회를 포착하는 플레이.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죠. 그 다음 경기인 파추카전인데 일단 골이나 어시스트 장면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날 경기의 백미 중 하나라고 꼽고 싶어요. 레알 후방에서 발베르데가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방 지역에 있던 곤살로 가르시아가 아래로 빠르게 내려와요. 이 찰나의 순간에 교차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곤살로 가르시아, 그리고 터치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 프란 가르시아. 이 두 명의 교차되는 움직임이 상대 수비 진영의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걸 포착한 발베르데가 곤살로 가르시아에게 빠르게 패스. 이때 곤살로 가르시아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냐면 이렇게 발베르데 패스를 그대로 찍어서 뒤로 뛰어가고 있는 프란한테 흘려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차되는 움직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곤살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프란, 거기다가 그 틈을 발견한 곤살로가 깔끔하게 뒤로 찍어주는 플레이까지. 그 결과 파추카의 수비 진영은 이렇게 곤살로에게 일시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측면으로 뛰어가는 프란 앞엔 넓은 공간이 완전히 열리게 됐습니다. 이걸 미리 예측한 곤살로 가르시아의 이 플레이로 인해서 프란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죠. 그 뒤로는 상대 수비 진영이 완전히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곤살로의 이 패스 하나 때문에 레알은 공격 상황에서 4대4 수적으로 동일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 위로 올라간 프란이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가는 벨링엄에게 좋은 패스, 그대로 박스 침투한 벨링엄이 슈팅을 때리면서 레알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게 곤살로의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상대 수비 진영이 흔들릴 거라는 예측, 그거를 예측해서 뒤로 대담하게 볼을 흘려준 플레이. 이거는 진짜 지능적이고 아름다운 플레이였어요. 아까 장면이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같은 경기에서 곤살로가 끝내 어시스트까지 했죠. 레알의 공격 상황입니다. 최근 알론소의 레알은 이렇게 왼쪽 지역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면서 해당 공간에 과부하를 걸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알렉산더 아놀드를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죠.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왼쪽에 선수들 많이 배치하면서 상대 수비들 다 끌어들이고 반대편 아놀드에게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면서 바로 전환 패스. 이 전환 패스 이후의 장면들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모든 게 다 원터치로 진행이 됐거든요. 패스가 날아온 이후 아놀드가 원터치로 가운데 있는 곤살로에게 패스. 이 아놀드의 패스를 받은 곤살로도 원터치로 바로 앞에 있는 귓러에게 볼을 넘겨주죠. 아까 장면과 마찬가지로 파추카의 수비 진영은 스트라이커인 곤살로를 신경 쓰느라 앞에 있는 귓러에게 완전히 앞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귓러가 이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곤살로의 어시스트, 레알의 득점이 터졌죠. 곤살로가 그럼 지금까지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들만 잘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골을 넣어줘야 할 때는 확실히 넣어주는 선수였어요. 이 장면을 보시죠. 레알의 후방에서의 빠른 전개 상황인데 볼을 잡은 아놀드가 전방을 바라보고는 곧바로 강한 패스를 뿌립니다. 이 패스가 짤츠부르크의 수비에 살짝 막힐 뻔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따라간 곤살로가 끝내 이 볼을 탈취하고는 그대로 상대 박스를 향해 쭉 올라가요. 이게 짤츠부르크가 2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이라서 라인을 굉장히 높게, 그리고 전방 지역에 선수를 많이 투자해놓는, 즉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방 공격수에겐 기회가 났을 때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대 라인을 뚫고 올라간 곤살로는 빠르게 박스 안으로 전진. 이 장면에서는 마무리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상대 수비 하나를 뒤에 놓고 골키퍼와 1대1 상황. 여기서 곤살로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느냐, 그 스피디한 상황에서 볼을 여유롭게 띄워서 상대 골키퍼를 넘기고 칩샷으로 골을 넣었죠. 너무나도 침착한 마무리 능력이 빛났던 장면이었어요. 좋은 득점력이라고 하면 이 장면도 있죠. 가장 최근인 유벤투스전인데 이날 유벤투스가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막아세웠다 보니까 레알이 득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후반전까지 0대0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알론소가 후반에 전술을 좀 바꿨죠. 레알에 좋은 중거리포를 장착한 선수들, 퀼러나 발베르데나 벨링엄이나 아놀드나 심지어 후방 백스리 자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크로스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빠진 비니시우스가 가운데에 있는 곤살로 가르시아나 센터백들에게 크로스를 올리고요. 이 크로스가 막힌 다음에 또 다음 반대편 오른쪽으로 볼이 빠지는데 레알에는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엔 또 반대편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계속 크로스가 올라오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 곤살로 가르시아가 빈틈을 포착했죠. 0대0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끝내 곤살로 가르시아가 이 크로스에 머리를 갖다 대면서 헤더, 이날 레알의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팀이 필요할 때 한 건 해주는, 팀한테 참 소중한 득점 능력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제 곤살로 가르시아의 공격 플레이들을 보시면 주로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상대 라인을 끌어들이고 수비 진영을 뒤흔드는 플레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란이랑 교차하면서 볼을 뒤로 흘려주는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전기에서 올라가는데 볼을 반대쪽으로 빼주고 본인은 반대편에서 라인을 부수기 위해 올라가는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동료를 활용하는 패스워크. 프란을 활용한 것도 그렇고 자기한테 수비들 다 달라붙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퀼러한테 원터치로 내주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주위를 볼 줄 아는 선수라는 인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팀이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자신한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골로 마무리 짓는 득점력. 방금 보여드린 유벤투스전도 그렇지만 그 전에 보여드린 짤츠부르크전에서 상대 수비라인 다 부수고 들어간 다음에 박스 안 1대1 상황에서 칩샷으로 상대 골키퍼 넘기고 골 넣는 거? 어린 선수한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번 클럽 월드컵이 곤살로 가르시아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이프 체인징. 진짜 자기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건 맞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선수인 만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알론소라고 한다면 뭐 백포가 됐든 백스리가 됐든 여러 시스템, 유동적인 포지션 플레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 알론소한테 그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어린 9번 스트라이커, 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단순히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해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앞으로 곤살로 가르시아가 남은 클럽 월드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